금액의 20% 혹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거만큼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봐서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요. 피상속인 A가 1년 6, 자, 오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처분한 재산인데 왜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상속세 하면 건물, 토지, 또 현금 이런 걸 상속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민법상 보험금이나 이런 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세법상으로 즉 이제 상속세를 부과할 때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의제 상속재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재산을 상속인들이 받은 걸로 추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10년 전에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사전증여재산 이거를 이제 상속세 계산할 때 포함시켜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거는요. 사망하기 전에 이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경우에 이거를 이제 현금화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상속인들로 하여금 입증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이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하죠. 피상속인이요.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다 처분해버려요. 그 현금화를 해버리면 현금화할 때 국세청이 이거를 돈을 어떻게 썼는지 좀 알아내기가 좀 쉽진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속인들로 하여금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이제 밝히도록 하는 거죠. 그 입증해야 되는 재산의 범위는요. 여기 보시면 상속 개시 일전 1년 이내 2억 원, 그죠?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인 경우, 상속 개시 일전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 요거 금액 기준이 중요하죠. 이거 이렇게 넘었을 때 이거를 이제 어디다 사용했는지 상속인들이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봐서 그걸 이제 과세를 하는데 얼만큼 하냐면 전체를 이제 다 용도 불분명 금액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용도를 밝히지 못한 금액에서 어, 용도를 밝히지 못한 금액에서 입증 대상 금액 원래 입증해야 될 그 금액의 20% 혹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거만큼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봐서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요. 피상속인 A가 1년 6개월 전에 은행에서 6억 원을 인출한 것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보면 2년 전 이내에 5억 원 이상이죠. 그죠? 5억 원 이상. 방금 전에 배우신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체 금액 어디다 썼는지 모른다 그러면 6억 원에 대해서 다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1억 2천을 빼죠. 왜? 입증 대상 금액이 20%가 1억 2천만 원이죠. 그죠? 2억 원하고 입증 대상 금액의 20%는 1억 2천만 원하고 둘 중 더 작은 것만큼 빼준다. 빼면 얼마예요? 6억 원에서 1억 2천 뺐으니까 4억 8천, 그죠? 4억 8천을 상속 재산으로 추정을 해서 여기다 이제 과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용도 불분명금액 6억 원에서 1억 2천 만 원을 뺀 금액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봐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6억 원 중 5억 원을 피상속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다라고 이제 상속인이 소명을 할 수 있으면 이제 1억 원만 남아 있잖아요. 입증하지 못한 금액. 예, 5억 원을 입증을 했으니까. 그러면 1억 원. 1억 원이 남았는데 이 1억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보면 1억 원은 뭐예요? 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입증 대상 금액의 20% 하고 2억 원 중 적은 금액인 1억 2천만 원이죠. 그래서 1억 2천만 원보다 작기 때문에 그죠? 작기 때문에 1억 원의 사용처도 소명된 걸 봐서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데요. 예. 방금 전에 배우신 그 산식을 보시면 그죠? 여기 보면 입증 대상 금액 곱하기 20% 혹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거, 용도 불분명 금액. 여기 사례에서 용도 불분명 금액이 얼마죠? 1억 원이죠. 그죠? 입증 못한 거. 1억 원에서 빼니까 얼마를 뺐어요? 1억 2천. 빼니까 마이너스 2천이죠. 그죠? 마이너스 2천은 마이너스니까 입증된 게 없다. 마이너스니까. 그죠? 예, 이게 플러스가 돼야 플러스 된 금액만큼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니까 포함될 게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짜 채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속인이 채무를 진 것처럼 이제 가짜로 막 계약서를 이렇게 막 해서 하는 거, 이런 거는 전액 소명 대상이에요. 국가가 이제 은행이나 이런 거 빌린 거, 이건 확실한 거는 당연히 채무로 인정이 되겠지만 사인 간에 그냥 거짓으로 채무를 꾸며내서 마치 피상속인이 돈을 갚아야 될 것이 많았던 것처럼 이렇게 가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런 거는 다 소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절세 팁을 보시면요. 상속인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에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이제 뭐 그 처분한 돈을
소명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입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